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면 그 실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져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영업 레버리지와 관련된 영상은 따로 올려드렸고, 그 방법 이외에도 이제 제가 지금 전체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종목을 소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일단 잠깐 숨기기를 해볼게요. 숨기기를 하면 여기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을 제가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랭킹을 다 매긴 겁니다. 그래서 1등인 경우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숨기기를 이제 취소를 하면 전체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랭킹을 매길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2020년, 지금으로 치면은 작년 말 기준 이제 실적이고, TTM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3분기, 2분기 이렇게 네 가지를 합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TTM PSR은 지금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 작년 2분기 이렇게 합친 거고, ROE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단순히 오름 차선, 내림 차선을 통해 가지고 소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 랭킹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PSR이 낮으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기업을 찾습니다. 자, PS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제 만든 건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PSR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어쩌면 지주회사인 경우가 있어서 연결로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해당 기업들이 PSR이 굉장히 낮다는 거는 탑라인인 매출액이 어마어마한데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작은 제조업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조업 기업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개선되는 기업들을 소팅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선되는 이유가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게 투자할 만한 기업들인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이 이 비즈니스 구조상으로 뭐 한계치에 다다른 영업이익률 아닐까? 더 개선될 수 있을까? 더 개선될 수 있다라면은 이 기업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또 고민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업이익률은 피크아웃 할 것 같은데 매출액이나 뭐 다른 부분이 더 증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평가이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상승한 것들. 이 저평가인 기업들의 약점이 성장성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PER이 낮으면서 이 탑라인이 증가한 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이 탑라인 증가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구조상 이 탑라인 증가가 꾸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면서 2분기, 3분기 다 좋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비즈니스 구조와 최근 이제 시장의 어떤 현황들, 그리고 이 기업들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KCC 글라스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KCC 글라스는 영업이익률도 개선됐고 매출액도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도 10배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저평가인 기업들 이외에도 탑라인 증가하는 거 보면서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을 또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거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뭐 원가가 들어가는 어떤 제조업도 아니고 재고 자산을 쥐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어서 보통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는 이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남이 침범하지 못하는 뭔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매출 증가가 동반되어야 실적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밸류에이션도 좀 싼지 같이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소팅 방법들이 있어요. 제 방법이 항상 뭐 정답은 아닌데 한번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첫 번째로 이제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뭔가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은 탑라인이 증가하는 것을 시장에서 더 선호한다는 것. 그리고 저평가이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상승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을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매출 총이익 전년 동분기 대비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적이 영업이익이 개선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개선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매출 총이익이 개선돼서 좋아진 기업. 그거는 뭐 원가가 빠졌거나 또는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져서 매출 총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좋아졌을 것이고,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또는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해서 매출 총이익이 또 커진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뭔가 이제 쥐어짜내서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작년에 그냥 일회성 판관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진 기업들. 그러니까 뭔가 판관비가 줄어서 영업이익이 개선됐는지, 아니면은 원가 단위나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어서 매출 총이익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됐는지, 이거를 좀 쪼개서 보려고 제가 이렇게 매출 총이익의 YOY를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넣어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의 어떤 가장 큰 위협적인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이 급감한 경우죠. 회사의 어떤 영업 환경이 깨져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깨진 경우가 이제 위험한 건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잖아요. 그거는 뭔가가 이 회사가 경제적 해자를 잃어가는 거다라는 건데, 제가 뭐 여러 회지만 지누스를 말씀드린 것도 탑라인이 계속 유지되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만 개선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 수익성 개선 포인트가 1분기 실적일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주가가 가고 다시 이제는 영업이익률이 1분기 때 회복되는 걸 보고 나더니 이제 자신감을 가져서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매출 총이익률과 판관비 그리고 영업이익의 YOY, 판관비의 YOY, 매출 총이익의 YOY를 같이 보면서 도대체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요인 때문에 증가했는지를 숫자상으로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눈에 만들어 놨고, 여기 있는 기업들이 1등부터 무조건 좋은 기업이 아니고 여기 안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효율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